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2차 전지 돌아왔죠. 근데 그보다 먼저 돌아온 테마가 있어요. 바로 원전 테마인데 사실 정책에서 건설과 함께 가장 뜨겁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이 당선되자마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원전주입니다. 이거를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우리가 정책적인 면 그리고 시장, 주식 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위기가 많은 한 해예요. 뭐 그렇죠. 전쟁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원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원전 재가동에 대한 그 가속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선은 사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책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확대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좀 의아해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 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독일은 탈원전에 대해서 아직은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대략 한 20기 정도에서 한 17기 정도는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은 계속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니면은 노후화된 이제 그 원전을 이제 연장하는 경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있을 거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사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뭐 사우디나 루마니아나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국내에서는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새 정부도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탈원전의 족쇄가 확실하게 풀리는 걸까요? 물론 일단 공약 정책집에서 이제 뭐 신한울 3기, 4기 가동 재개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비중을 30% 유지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까지 미국과 공동을 해서 신규 원전을 10개 정도를 가동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현 가능한 것은 일단은 3, 4기에 대한 가동의 재개 부분이 조금 현실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략 한 5년 정도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하고 계획을 잡고 시공까지 하는데 대략 12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차기 정권이 추후에 지금의 정권에 대해 이어나가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게 반대했을 경우에 대한 그 부분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종목적인 접근을 했을 때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워낙 참 그래요. 이게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 정권에서 같이 합의가 된다면 순조롭게 될 텐데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정세가 사실 바뀌다 보니까 약간 수요 측면에서도 다시 탈원전에 대한 바람이 불거지다가도 또 원전을 향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그죠. 또 원전의 대장으로 네. 거론이 되고 이번에는 삼성중공업하고 원자력 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들을 향한 그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지겠네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15년 최종으로 시공까지 12년 정도가 일단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나 상선중공업이나 모든 가정이 준공이 끝났을 때 매출액이 인식이 되려면 거의 10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사우디나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림팀을 만들어서 두산전공업이나 한국전력이랑 다 같이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와 같이 이제 경쟁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체코에 대한 이제 수주가 많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불꽃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론 시장 자체는 주식은 선반영하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우려를 좀 감안을 해야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는 내년에 국내에서 2기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출은 1기 정도가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물론 사실 우리가 2021년대가 이제 원전이 대략 한 10개 정도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주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만큼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그런 원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한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그로 인해서 실적이 막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바다에 띄우는 원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사실 원전하면은 여전히 그 안정성에 대한 무서움이 남아있긴 해요. 이번에 맞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원전 주의를 지키자, 어떻게든 지켜내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다 위에 띄운다는 게 실현 가능한 건지 안전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해상 원전을 만든 게 또 러시아입니다. 이게 실제로 2019년에 이제 완공을 했었고 네.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해상이 있으면서 가까운 이제 육지로 이제 안전하게 이동을 하면서 원전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아는 쓰나미나 태풍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삼성중공업이 이걸로 통해서 과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에 관련 이슈만큼은 좀 부각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또 러시아발 관련해서 LNG 선에 대한 수요도 이제 자주 이제 수주가 계속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어차피 원전은 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바다에 밀접한 인근 지역에는 조금 더 에너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 해주셨어요.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신기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대장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달 4,000원짜리였는데요. 10,000원대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주가가 뭐 언제까지 달립니까? 라고 여쭤보기에는 제가 너무 염치가 없긴 한데 한신기계 왜 그렇게 유독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지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까요? 뭐 일단 한신기계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이제 컴프레셔라고 해서 공기 이제 주압기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용으로 일단 쓰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제 수조 원대에 대한 원전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다 합해서도 중국이 원전의 사업을 굉장히 뛰어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이 따로 설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원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최근에 조금 급하게 보니까 4배 정도가 한 달 사이에 확 올랐더라고요. 오. 사실 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신기계를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향후 만약에 수주를 받았을 때 밸류를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다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주가가 주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을까라고 논하는 거는 사실 저희의 손을 좀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신기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고요. 여기에 원전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책하면은 또 생각나는 수혜주가 건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하진 과장님은 이번에 당선으로 인해서 네. 두 가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면은 원전, 건설 어느 쪽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원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건설주는 주택 공급으로 인한 장점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는 원전만을 따졌을 때는 원전주가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건설주가 조금 보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준공이 끝나는 시점이 10년에서 12년입니다. 하지만 원전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이 아닌 한전 KPS나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이식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에서는 굉장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상황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새롭게 이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의견과 함께 그 내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좀 압축해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새롭게 이제 가동률을 높이겠죠. 가동률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 한국전력가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원전, 신한울 3기나 4기에 대한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은 노후 원전에 대해서 가동을 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한전 KPS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접근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이 가동된다면 그 단계에서는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을 테고 노후 원전과 관련해서는 한전 KPS를 봐야 된다. 한전 KPS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원전이 예전에 가동됐던 부분이 이제 폐쇄가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그거를 유지해서 보수를 해서 기간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아. 그게 한전 KPS거든요. 물론 앞에서 한국전력을 얘기는 했지만 한국전력의 결국 리스크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한전 KPS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원전보다는 이제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오히려 더 빠른 시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원전을 네. 짓고 가동하는 데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기존에 있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쪽으로 네. 갈 방향이 더 크다.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 봤을 때에는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전 KPS가 아마 선호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원전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신기계 열풍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보다 만약에 원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한전 KPS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